안녕하세요. 농업은 예성의 변호석 농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습 만료는 해고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수습, 시용이 뭔지 한번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해서 적격성이 없으면 본청을 거부하겠다. 결국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시용기간, 수습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용기간이 근로계약이냐?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의 성격을 떠나서 일단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수습과 시용 두 가지 용어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많이 혼용돼서 쓰이거든요. 근데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구분이 됩니다. 시용이라는 개념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가 유보된 계약을 시용계약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수습계약이라는 거는 이미 채용을 한 건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수습이에요. 그래서 시용과 수습을 비교해보면 어떤 사용자가 수습 만료를 시킬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 측면에서 보면 시용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시용이 왜냐하면 아직 본채용을 한 게 아닌 개념이기 때문에 시용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무적으로 아주 크리티컬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도 많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채용 거부라는 정의를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더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본채용 거부라는 정의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사실 시용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어서 좀 어색하잖아요. 시용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본채용 거부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수습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정의만 본채용 거부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시용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가장 권장드리는 방식이고요. 다음은 시용계약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의 필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시용기간을 얼마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돼요. 근데 취업규칙에도 그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라고 해서 재량권 수습기간을 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취업규칙에 되어 있다라면 근로계약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면 시용계약, 수습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 어떤 선택적 사항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없고 취업규칙이 있으면 되느냐? 물론 이제 취업규칙에 필수적 사항이라고 돼 있고 취업규칙을 근로자한테 고지했다는 걸 사용자가 입증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뭔가 법적 쟁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취업규칙의 근거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수습기간을 확정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수습 만료의 성격, 결국 오늘의 주제죠. 수습 만료의 성격은 결과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고다. 수습 만료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수습 만료는 해고, 법률적 성격이 해고다. 그래서 먼저 그 사유 측면을 보면 저희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약간 넓게 본다. 하지만 수습 만료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보통의 해고보다는 살짝 넓게 본다. 이런 개념이고요. 판례는 아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은 절차 측면. 이 절차. 해고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사유와 시기에 서면 통보 절차를 갖춰야 된다. 해고이기 때문에. 다만 징계해고는 아니거든요. 징계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인사위원회 규정, 거쳐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면 징계해고 절차를 그 규정상의 징계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보,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관련 판례 소개시켜드렸고요. 참고적으로 해고 예고, 수습 만료일 때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느냐? 해고 예고는 3개월 이상이면 해고 예고를 적용하게 돼 있죠.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 수습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이상 수습인 경우에 수습 만료면 해고 예고도 적용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수습기간을 갖고 있는 건 3개월이죠.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라고 하고 3개월 만료 시에 수습 만료를 했다. 그러면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도 적용이 된다. 근데 수습기간이 2개월이더라. 2개월 동안에 만료시켰다? 그러면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고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달 전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습 만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해고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습 만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제가 듣는 게 수습 만료를 하고 나서 부당해고 부재 신청이 들어오면 많은 회사의 관리자분들이나 대표님들께서 수습 만료가 무슨 해고냐 이러시는데, 아니다. 수습 만료는 해고의 중한 사유와 해고 사유의 서면 통보라는 절차,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정당성을 인정을 많이 받는 케이스는 수습 평가표를 가지고 있고, 사전에 몇 점 이상이면 수습 만료, 몇 점 이상이면 본채용 거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점, 예를 들어 60점 미만이 되면은 본채용 거부를 하겠다, 60점 이상이 나오면 수습 만료하고 본채용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사전에 알려주고 수습평가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가장 정당성을 많이 인정받는 케이스고, 반대의 케이스는 가장 부당해고로 인정이 많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